펜실베이니아의 맑은 날, 대규모 정치 행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그의 국가 발전 계획에 주목하며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포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난을 찾았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중요 인물을 보호하는 비밀수사국 요원들은 빠르게 반응하여 그를 둘러싸고 몸으로 보호하며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이송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타겟인가? 이것은 계획된 공격인가? 아니면 우발적 폭력 행위인가? 사람들이 모든 방향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총격의 근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현장을 대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인파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소식은 전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 분 만에 모든 주요 뉴스 채널과 웹사이트의 헤드라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공포의 순간을 설명한 목격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큰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는 그냥 차가 후드 소리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망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총격수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개인이었고 강력한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벤트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고 정치적 임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묻는 데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팀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밝히고 비밀 수사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나중에 카메라에 나와 흔들리지만 결심을 다졌습니다. 우리는 위협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대선 경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를 용감한 리더로 보고 위험에 직면했던 인물로서 칭송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폭력을 비난하면서도 그의 분열적인 언사가 이러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단합과 정치적 폭력 종식을 촉구하며 미국에선 우리의 차이를 투표장에서 해결합니다. 총알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다가오는 선거의 역학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전국의 모든 정치적 행사에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비밀수사국은 절차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당의 정치인들은 평온을 촉구하며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거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깊게 분열된 국가에서 신경을 쓰게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음모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일이 트럼프에 대한 연민을 얻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미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징후로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폭력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한 정치과학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성화되었는지의 증상입니다. 우리는 적들로서 서로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의 캠페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라가 더 강력한 지도부와 더 강경한 법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는 예로 사용했습니다. 다가오는 몇 주 동안 그의 집회는 더 큰 관중을 끌며 지지자들은 그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납득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판자들은 한 가지 과장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 건강관리, 기후변화와 같은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지가 정착되면서 이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이나 한 정당에 관한 것,
도널드 트럼프의 집회에서의 총격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 이후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트럼프의 인기가 상승했다. 정치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종종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들을 지지하려 한다. 우리는 이것이 트럼프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강건한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트럼프는 총격 후 겁내지 않았다. 그는 경기에서 이긴 복서처럼 주먹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그는 강하고 용감해 보였다. 이는 요즘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보는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80세이다. 걷거나 말할 때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너무 늙고 약해서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이제 77세인 트럼프가 갑자기 바이든보다 훨씬 더 젊고 강한 모습으로 보였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흥분했다. 그들은 그가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존경했다. 심지어 이전에 트럼프를 싫어하지 않았던 일부 사람들도 그를 인상 깊게 여겼다. 그의 여론조사 숫자는 즉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디어는 트럼프에 대해 얘기를 멈출 수 없었다. 모든 TV 채널은 그의 집회에서의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신문은 그의 사진을 퍼스트 페이지에 실었다. 트럼프는 몇 달 동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처음에는 바이든의 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면 무례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좋은 말을 하면 트럼프를 더 돕게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최대한 말을 적게 하고 이야기가 곧 사라질 것을 희망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강하게 보이고 바이든이 늙어 보인다는 것에 대해 계속 얘기했다. 이것은 바이든에게 큰 문제였다. 그의 주요 메시지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그가 다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 메시지는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팀은 이들이 황금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트럼프가 집회에서 용감하게 보이는 새로운 TV 광고를 만들었다. 이 광고는 어렵고 긴급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바이든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할 필요가 없었다. 대조는 명백했다. 일부 민주당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트럼프에게 지게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일부는 심지어 바이든이 경선에서 물러나야 하고 더 젊은 사람이 대신 출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여전히 트럼프를 이길 최고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일수록 수사관들은 총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트럼프에 대해 분노한 메시지를 게시한 젊은 남성을 체포했다. 그 남성은 혼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트럼프의 팀은 슈터가 극좌 집단이나 심지어 미국을 해치려는 외국들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들은 증거는 없지만 이 아이디어가 널리 퍼졌다. 이로 인해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를 미국의 적에 의해 공격받은 영웅으로 보았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그의 법적 문제와 싸우느라 바쁘게 지냈다. 트럼프는 다양한 주에서 여러 형사 사건에 직면해 있다. 그의 팀은 이러한 사건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치적 폭력의 피해자라는 이유였다. 일부 판사들은 이 주장에 동의해 보였다. 이 사건은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총격 전에는 일부가 트럼프를 비판했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대신 바이든을 비난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그리 인기가 많을 때 그에게 충성스럽지 않아 보일까 두려워했다. 심지어 일부 세계 지도자들도 개입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트럼프를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인물로 보이게 했다. 그는 외교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것이었다. 큰 주제 중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국군에 대해 무엇을 할 것.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으며 그는 한국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가 원하는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전에 대통령이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그곳에 있는 군인들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한국에서 군인들을 철수할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제임스 매티스는 이것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논쟁하다가 결국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상황을 늦추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다시 생각하고 기다리라고 설득했습니다. 만 트럼프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반복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 사람들은 그가 같은 일을 시도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미군을 데려올 의사가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미국 군인들은 오랫동안 한국에 주둔해 왔습니다. 그들은 특히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한국을 위협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한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 기여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이 이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한국이 자신의 방어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좋아하며 이를 비즈니스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킵니다. 만약 미국 군인들이 떠나면 그 지역에서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더 대담해질 수 있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덜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 자신의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연구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정확히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면 한국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이것이 그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 간의 충돌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 그 주변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인이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간의 관계, 누가 안전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상황이 변화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선거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그들의 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고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내거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군이 떠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큰 변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덜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의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위험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한 지도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곳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신경 씁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가진 생각은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계획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미국 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보는지와 미국이 세계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거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이런 생각에 대해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지원 집회에서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나쁜 아이디어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히 생각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두 나라 간의 우정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바꾸고 싶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 대통령 시절 미국 군인들을 한국에서 데려오고 싶다고 많이 말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유해 왔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궁금할 텐데요. 그는 한국이 미국 군인들을 주거할 때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친구가 당신의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피자비를 함께 내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한국이 이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당신을 키던 크고 강한 친구가 갑자기 당신과 더 이상 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지금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전략 및 국제 문제를 연구하는 빅터 차 같은 매우 현명한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미국 군대를 실제로 철수시키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이 매우 나빠지면 미국이 그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해왔습니다. 이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마치 어려워할 때 도와줄 큰 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말하면 한국은 더 큰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바이든과 그의 팀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군인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흥미롭게도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캐투 인스티튜트에서 일하는 더그 반다우는 북한국의 적대적인 이율이 자신들의 핵무기로 더욱 강해지고 무섭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한국에도 그런 것을 가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핵무기는 굉장히 위험하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 이상 그것들을 만들지 말 것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을 분노하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지역 국가들도 그것을 원할 수 있는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마치 멋진 새 장난감을 얻고 나서 갑자기 모든 친구들이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라들이 친구가 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까요? 그가 당선되면 진짜로 미국 군대를 한국에서 데려올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무엇을 할까요?
이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큰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먼 거리의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리더들의 결정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미국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것이 큰 문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먼 나라 두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리더들의 결정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멋지고 조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반도는 미국이 남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남한의 위협적인 이웃국, 이 핵무기 생산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는 우리는 그동안 해온 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고 남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구식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미국은 남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보호할 것을 약속해왔습니다. 이는 싸울 때 항상 내 등을 지켜줄 강한 친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약속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남한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피해를 감수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빅터 차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남한이 자체 핵무기를 만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면 남한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정부는 남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미국 군인을 계속 남한에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승리하고 그 군인들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보다 안전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북한을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겁내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지역에서 위험한 무기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CIA에서 일했던 후 현재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브루스 클링너는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남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지 몰라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큰 걱정거리는 남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근처의 다른 나라들도 이를 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중국은 그 근처에 핵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이 있기를 원치 않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방해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남한 간의 관계는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무역에서 협력하고 세계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 방법으로 서로 도와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남한을 어떻게 다루는지 바꾼다면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남한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떠날 위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남한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강경한 입장이 두 나라 간의 우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핵무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남한 간의 관계는 더 깊고 복잡합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무역을 하고 세계의 위험을 함께 대처하며 많은 분야에서 서로 도움을 줍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은 무엇이 벌어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살펴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유지할 최상의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남한 간의 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동안 이들은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두 나라는 이 우정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주목받고 있지만 예상과는 다른 이유로요.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선량의 힘으로 평판을 쌓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한국 의료진 덕분입니다. 이들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촌막한 마을에 임시진료소가 세워집니다. 먼지가 맴돌며 기다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싸운 참전 용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70년 전 한국군과 공통으로 싸운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영웅이었던 나라에서 세계 수준의 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그들에게 의료 도움뿐만 아니라 희망과 존엄감,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짐을 주는 것입니다.